다음 스피치는 안보 정책 분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승단의 신원식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 자유보호의밤 행사에 이렇게 연설할 기회를 주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한국의 안보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핵과 그리고 우리 안보의 가장 큰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북한 비핵화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뭘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개 있는데 네가 한 가지만 선택해봐. 그러면 저는 한미동맹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은 북한 비핵화의 절대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문제를 넘어서 동북아의 문제고 미중 패권 전쟁과 연계되어 있는 세계 앞으로 미래 세계 국제 질서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그 싸움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핵의 미래는 북핵이 한미 동맹을 흔드느냐, 북중 동맹을 흔드느냐, 좀 확대하면 북핵이 한미일 삼각 동맹을 남삼각 동맹을 흔드느냐, 북중러 북삼각 동맹을 흔드느냐, 그게 승부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한테는 딜레마와 역설, 즉 파라독스가 존재하는 바다와 같은 존재라고 저는 나름대로 정의합니다. 먼저 북한한테는 북한의 핵이 그들의 최대 생존을 보장하고 나아가서 한반도로 적화시키는 정의의 보검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을 재촉하는 독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게는 중국몽을 촉진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과거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아예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한테는 인도 태평양을 촉진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한테는 보통 국가화를 하는 중요한 정치적 명분이 될 수도 있고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딜레마와 파라독스가 존재하죠. 그럼 대한민국한테 북핵은 어떤 문제냐? 저는 문제는 약 400년 전에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가 문제를 냈습니다. 햄릿이라는 그 희극을 통해서 햄릿의 독백으로 문제를 냈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다. 답은 누가 했냐면 그 비슷한 시기에 16세기에 일본의 침략을 맞아서 일본 해군을 23전 23선으로 승리를 해서 우리 한반도를 대한민국을 지켜낸 조선이죠. 그 당시 지켜낸 이순신 대통령께서 답을 하셨어요. 생적사 사적생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북핵은 다른 주변국과 달리 위험과 기회가 존재하는 고차방 형식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단답형의 문제고 그 해결책은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왜 한미동맹이 제1의 해결책이냐? 여기는 다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진지하게 비핵화 하려면 북한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결심하게 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이 정의의 보금이 아니라 죽음을 제촉하는 독배가 될 때 북한은 진지하게 핵 폐기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비핵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결정하는 것은 북한입니다. 그런데 성공 여부는 북한이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협상에 나오면 성공합니다. 그러나 지난해처럼 버틸 수 있는 상황 하에서 그들이 유리한 시기를 선정해서 나오게 되면 실패합니다. 한미는 북한에 줄 수 있는 모든 레버리지를 핵동결 그 근처에서 다 소진하고 북한은 실질적인 핵무장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핵이 죽음의 독배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서 중국입니다. 중국이 북한이 전략적 자산이 아닌 전략적 부채로 인식하게끔 북한과 북한 핵에 전략적 셈법이 바뀌게 되면 통상의 90%를 북한의 통상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전략적 셈법을 바꾸도록 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는 누구일까요? 미국입니다. 미국만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셈법을 바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물론 미국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코스트와 리스크가 상당히 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기회의 창이 열린 것은 대한민국에 이게 중국의 부상과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미국이 당장의 코스트와 리스크가 두려워서 시간을 끌다가는 몇 년 지나서는 미래의 코스트와 리스크는 훨씬 크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개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통해서 이러한 미국의 여러 가지 전략적 변화를 잘 읽어내고 같이 손을 합친다면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미동맹을 일단 강화를 하면 필요없고 한미일 삼각 소위 안보 협력이 동맹 수준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일 동맹이 강화가 되면 인도 태평양 이니시티브 구상의 소위 린치핀과 코너스톤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부산 관계에 머물고 있는 인도 태평양이 스트래티지 전략이 되고 나아가서 액션 플랜, 계획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북중러 삼각동맹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 때문에 소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소위 아시아판 나토가 형성이 되는구나. 그 나토의 것은 소위 연방에 붕괴해 있는데 아마 시진핑은 악몽의 잠을 못 이룰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시진핑이 서둘러서 북한을 쥐어서 비핵화, 소위 대북제재 동성에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은 튼튼해지고 북중러 동맹이 디커플링 시킬 수 있다면 바로 평화적 비핵화의 길이 열리게 되고 이런 조건을 올해내로 만들어야 그때 진정으로 평화적 비핵화의 성공적인 비핵화의 첫걸음이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이 방법대로 정확하게 반대로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여기서 제동을 걸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하고 나아가서 북한의 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창이 닫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한미자유오해 밤에 한국의 가장 심각한 위험 북핵과 그리고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원식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스피치는 헌법의 붕괴, 건국의 아버지라는 주제로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정훈 교수입니다. 아침에 우리 댄 슈나이더가 저한테 질문했었는데요. 일본에 갔더니 청중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놀랬다. 미국은 막 환호성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국은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 앤드류 박사님이 비슷할 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역시 조용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여기 젊은 보수의 리더들이 많이 왔는데 환호성 한번 지읍시다. 존경하는 미국의 ACU 머튼 블랙웰 리더십 인스티튜트의 대표이신 블랙웰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보수라는 얘기, 컨설버티브하다, 그리고 컨설버티비즘이다 하는 거는 우리가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옳다는 것이 이긴다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할 게 없습니다. 우린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조직을 만들고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승리하지 않는 보수 운동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남 이스만 박사님께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국하셨습니까? 바로 황무지고 시원하게 남한 한 그릇 못 자라나는 무너진 땅에 미국에서 복음을 들고 찾아온 우리 선교사들과 위대한 우리 선각자들은 함께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힘으로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위대한 자유민주공화국을 건국한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동맹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우리 피로 함께 맞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일본 JCU의 알바상도 오셨는데요. 일본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자 친구입니다. 제가 전공이 법철학인데요. 오늘은 청중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뜻으로 골치 아픈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인도 파시픽, 인도 태평양입니다. 저는 우리 이스만 박사님께서 탁월하셨던 것은 미국과 함께 동맹을 하고 위대한 자유민주공화국을 건국하셨는데 그 배경은 바로 국제 질서를 탁월하게 읽어내시고 그 미국과 함께 새로운 국제 질서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는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가 자꾸만 국내적이고 매우 폐쇄적인 민족주의에 쩌드는 좌파 흉내를 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일본과 함께 손잡고 호주와 함께 또 자유를 추구하는 타이완, 대만인들과 함께 인도까지 나아가서 아시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자유를 억압하고 아시아의 평화를 깨뜨리는 중국 공산당을 봉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서 함께 발전했던 한미일이라고 하는 삼각형의 강력한 동맹과 호주와 대만과 인도까지 연합하는 위대한 동맹의 역사를 그 중심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중요한 미국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저 악한 북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중국 공산당도 감히 아시아와 세계에서 팽창으로 위협하지 못하는 훌륭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세계 질서를 구축해낼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보수, 새로운 보수는 승리를 위해서 여러 지혜와 동망 높으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함께 KCC를 만들어서 이것과 미국과 강력하게 연합하고 일본의 JCU와 연합하고 호주와 대만과 연합하고 인도까지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강력한 승리로 21세기의 새로운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시는데 40대 젊은이시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이제는 중요한 부분이신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디어, 언론정책 분야의 전 중앙일보 주필이신 김진 주필님 모시겠습니다.
주필은 아니고요.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마음껏 환호를 지르셔도 좋습니다. 제가 뉴욕 맨하탄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생애 최초로 본 것이 37살입니다. 제가 그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위에 올라가서 맨하탄을 지켜보면서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대 문명이라고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한국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미국 맨하탄이 최대 문명이지만 한국도 코리안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위대한 문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전쟁의 처참한 잿더미밖에 없는 나라에서 1961년 박정희 쿠데타에서 1987년에 6월 시민 항쟁까지 26년 만에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압축 성장을 이룬 위대한 한국 문명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중심에 박정희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 대통령 지도자의 몫입니다. 지금 좌파는 박정희 대통령을 단순한 쿠데타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박정희 장군은 쿠데타를 넘어서 위로부터의 혁명을 달성한 사람입니다. 아래에서 민중의 혁명의 기운이 성숙되지 않은 나라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중국은 전부 다 민중의 혁명으로 근대화가 가능했지만 한국처럼 그것이 불가능한 나라에서는 국민들, 장군들이 분열이 일어서서 혁명으로 나라를 근대화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위로부터의 혁명, Revolution from the above, 세계 역사에 있는 5대 위로부터의 혁명, 이집트의 나셀, 터키의 케말 파샤, 페루의 벨라스코, 일본의 메이지 유신, 그리고 한국의 박정희 장군이 가난한 나라를 근대화로 이끈 세계 5대 위로부터의 혁명가입니다, 여러분. 코리안 시빌라이제이션이 가능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은 확실한 국가 정신과 국가 노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일하느냐? 우리는 국가를 어디로 끌고 갈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북한의 김일성 공산 집단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를 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남한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절대 아니라 세계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나라를 지키고 세계의 원조를 받아서 잿더미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기 때문에 한국의 문명은 반쪽짜리 문명이요. 이 문명을 완성하는 것은 지옥과 노예의 생활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2,500만 동포들을 탈출시켜서 한반도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를 만드는 것이 국가노선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은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취임식 때의 국가 노선을 밝혔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위기인 것은 박정희 정신이 실종되고 문재인 좌파 정권이 완전히 국가 노선을 정반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 흡수 통일을 문재인은 하지 않겠다고 아예 세뇌되고 천명을 해버렸습니다. 머리가 흔들리니까 국가 머리, 오른팔, 왼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5개의 총체적 골절이 지금 한국의 위기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 위기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2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리더십이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가 노선을 다시 정립해서 이 분열된 나라를 그 국가 목표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그 리더십이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우파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게 만들어야 돼요. 모든 게 내년 4월 총선에 걸려 있습니다. 200석 이상을 내어주면 대통령 선거마저 날아가는 연방제 통일 개헌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The Korean people are waiting for a second Park Chung-hee who will make Korea great again.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스피치는 대한민국 국회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이현주 국회의원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 국회 몰락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더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좌다, 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물론 좌우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가장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있게 한 그 국가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권력을 잡고 있는 집권 세력이 그들이 갖고 있는 역사관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이런 것들이 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발을 딛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근간이 되는 헌법 가치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지금까지 쌓아온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본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40대 젊은 재선 국회의원인데 제가 처음에는 정치를 민주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민주당은 보수 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왜 보수 야당이라고 하냐?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헌법 가치 자체가 우파적 성격을 띠고 있고 그래서 야당도 사실은 보수 야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화가 있었고 또 민주화가 있었습니다.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그 산업화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뭐 군사정권이나 어떻다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 당시 그 시대의 그 산업화 세력은 그 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인 세력이었고 그 혁신의 결과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발전하는 토대를 쌓아왔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용서스럽고 그래서 그 결과 대한민국 국민이 주축이 되어서 또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옮겼습니다. 민주화라는 결과를 얻었고 그 결과는 사실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손을 잡으면서 타협을 한 산물이었습니다. 절대 한 세력이 한 세력을 뒤집어 엎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이 어디서 출발을 하느냐? 그 당시 민주화 세력이 분열이 되면서 그 중에 일부가 불행히도 바깥에 있던 제도권 바깥에 있던 소위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매우 반체제적인 세력과 함께 일부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저는 이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산업화와 민주화 두 개가 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집권 세력이 민주화라는 그 이름을 자기들의 상징 자본화하고 그래서 그것을 독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산업화 세력을 적대시하면서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들은 산업화의 그 과실은 자기들이 다 누리면서도 그것을 부정하고 적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역사를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그것은 불의의 역사였고 그래서 이제는 뒤집어 엎어야 된다. 모든 것을 새로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백지 위에 쓰는 세상이라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근데 그 역사는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중에서 훌륭한 것은 우리가 그대로 계승하면서 그것을 지금에 와서 지금 이 시대의 혁신으로 다시 바꿔내고 그리고 민주화의 역사도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었지 그들 소수가 독점할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역시 지금 이 시대의 민주주의로서 승화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보복을 매우 과도하게 하면서 사실은 말이 적폐청산이지 알고 보면 정치 보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 보복을 2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계속하면서 사법부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언론을 장악하고 그리고 국회를 무시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전 정권이 했던 것 중에 잘한 것도 많은데 그것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지금까지 사실은 말이 정치 보복이지 알고 보면 대한민국의 유산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들한테 제가 묻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당신들이 얘기하는 민주주의란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진짜 그 민주당이었는가? 아닙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민주당이다 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로 젊은 정치인으로서 저는 민족이라는 가치가 도대체 민족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따지면 주변의 일본이나 중국하고도 과거로 따지면 거슬러 올라가면 다 피가 섞인 거 아닙니까? 민족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매우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민족이라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개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할 가치를 완전히 잊고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대한민국 헌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그것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가치라고 검증이 되어 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 그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할 말도 못하면서 단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켜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흔들리는지도 모르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사에 항상 매몰돼서 그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사에 매몰돼서 도대체 100년도 더 지난 얘기를 아직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동지인 일본이라든가 미국하고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그 가치를 북한에 이식해야 될 이 시점에 오히려 북한 정권을 어떤 면에서는 계속 살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상황은 좌우의 문제 이전에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국가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그 대한민국의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혁명을 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라고 하는 그 세력들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전선을 새로 그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연합과 연대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치권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그래서 기존의 우파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기존의 우파 내지 보수라고 하던 이 정치 세력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주눅이 들어왔어. 왜냐하면 산업화, 민주화 이런 프레임에 걸려서.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게 우리 역사였는데 그래서 그 주눅이 든 것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보수의 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려면 정말로 혁신해야 된다. 진짜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체득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신념이 있는 세력들이 다시 재구성되어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연대해야 할 그리고 함께 해야 할 우리 동맹국들과 함께 그 동지적 가치를 다시 거듭 새기면서 우리가 이제는 말입니다. 이 혁신을 해야 된다.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어쩌면 이러한 위기를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그런 기회로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스피치는